올해 2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검은콩 재배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전략작물집불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였는데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막막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개편안이 왜 농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 뒤에 숨은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정부는 왜 콩 농민들의 선택지를 좁히려 하는 걸까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가 2026년 전략작물집불제 예산을 전년 대비 72%나 늘렸습니다. 약 4,200억 원 규모예요. 재배 목표 면적도 6만 1천 헥타르에서 9만 헥타르로 크게 확대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문제는 세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콩을 기존 3종에서 무려 17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어요. 서리태, 백태, 콩나물콩 이렇게 나눈 건데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백태와 콩나물콩은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재배한 농가만, 그것도 그 농지에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서리태를 심었던 농가가 올해 백태로 바꾸고 싶어도 직불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작년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에 장마가 길었어요. 전북 김제 같은 주요 콩 생산지에서 백태 파종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농가가 많았습니다. 백태는 보통 4월에서 5월에 심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7월에 심을 수 있는 서리태로 작목을 전환한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의 농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서리태 재배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목을 바꿨는데 그 결과가 가격 폭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백태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정부가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김제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박기훈 씨, 36살인데요. 이분 말씀이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수익성을 고려하면 정부 임대 비축농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사실상 콩으로 제한된다고 하셨어요. 정부가 가루쌀이니 옥수수니 여러 작물을 장려하지만 실제로 농가가 경제성 있게 키울 수 있는 건 콩밖에 없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콩마저 품종 선택을 제한당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요. 정부 입장도 들어볼게요.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리태 농가가 백태로 대량 전환하면 백태 생산이 급증하고 그러면 또 가격이 폭락해서 결국 농가 피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전년도 재배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과잉 생산 방지라는 목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기후위기로 강제로 서리태를 심게 된 농민들한테 올해는 정책으로 백태 전환을 막는 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자연재해로 한번 피해를 봤는데 정책으로 또 한 번 선택지를 빼앗기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 식량 자급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이 44% 정도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품목별로 보면 더 심각한데요. 밀은 겨우 1%, 콩은 24% 정도입니다. 쌀만 넘치고 나머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정부가 전략작물집불제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쌀 재배를 줄이고 밀이나 콩 같은 작물 생산을 늘려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자급률을 5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다양한 작물 재배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특히 논농업 기반에서 벼 대신 다른 걸 심으려면 유통망도 있어야 하고 판매처도 확보되어야 하고 가격도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조건을 갖춘 작물이 사실상 콩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부는 뷔페처럼 여러 메뉴를 차려놨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한두 가지마저 이번엔 품종별로 제한을 건 거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정부가 올해 콩 재배 목표 면적을 3만 2천 헥타르로 잡았는데요. 이게 전체 전략작물 목표 면적 9만 헥타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에요. 그만큼 콩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정작 콩 농민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직불금 액수도 한번 볼게요. 콩은 1헥타르당 200만 원입니다. 화개조사료는 500만 원이고요. 이 차이가 꽤 크죠. 그런데 조사료를 키워서 팔 때가 마땅치 않으면 아무리 직불금이 높아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현실적으로 재배 가능한 작목과 정부가 밀어주는 작목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략작물집 불제를 시작할 때는 콩이면 콩, 가루쌀이면 가루쌀 다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 품종은 안 된다. 작년에 심은 사람만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니까 농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내다보고 투자하고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정책이 매년 바뀌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특히 젊은 농민들한테 이건 치명적이에요. 박기훈 씨처럼 30대 농업에 뛰어든 분들이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영농을 포기하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콩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가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첫째, 개편한 전면 재검토. 둘째, 검은콩 포함 모든 콩에 대한 수매 및 수급 대책 마련. 서리태만 빼고 백태랑 콩나물콩만 특별 취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거예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과 얼마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책 발표가 2월 10일이었고 신청 접수가 2월 15일부터였어요. 고작 5일 사이에 농민들이 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 사례를 잠깐 볼게요. 일본도 1970년대부터 쌀 과잉 생산 문제로 논전한 정책을 추진했어요. 전작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밀이나 콩 재배를 유도했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했고 농가와의 협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농가를 당황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 정부도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의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와 방식이 잘못되면 현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지급 제한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제한이 기후위기로 이미 한번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신뢰성을 말하지만 정작 농민들이 느끼는 건 정책 불신이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면서 농민들의 작목 선택권을 줄이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다양한 작물 재배를 장려한다면서 정작 그 작물들의 유통망과 수요 기반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걸까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업 정책은 생산 장려만으로는 안 됩니다. 유통, 수요, 가격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농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함께 가야 해요.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농민은 따르기만 하는 구조로는 식량 자급률 55%는커녕 농촌의 미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올해 농사 준비로 바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불확실한 정책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시는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밥상의 말단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